분 말씀 중에 이제 사업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분담금 말씀 잠깐 하셨지만 재건축의 분담금은 사실 이제 사업성을 되게 저해하는 요소고 재개발은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재개발 사업들은 이제 사업지가 무지하게 크기 때문에 빈센이 교회도 안에 있자 성당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공익적인 관점에서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지는 측면은 사실 인정합니다. 현격하게 사업성이 높아지는 것이 저해 요소들을 상쇄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재개발이 어찌 보면 사업성이 더 뛰어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기 사업성 관점에서 조금 재개발보다 재건축이 우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쪼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조합원 100명만 있었는데 어느 날 눈 뜨고 일어나니까 조합원 200명, 300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 300명한테 아파트, 새 아파트를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일반 분양 어디다 갑니까?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또 조합원 분양가를 올리고 그럼 조합원 분양가 올리면 어떻게 해요? 저희 불쌍하신 원주민들 추가 분담금만 늘어나는 거예요. 사업성은 추가 분담금을 조금 내는 게 키포인트인데 재개발은 이런 지뢰밭들이 많습니다. 김세준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약간 솔깃하네요. 아 근데 재건축 아까 계속 쪼개기 하는데 권리 산정 기준이 있어서 그 특정 시점 이후에는 쪼개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성을 볼 때 재개발도 이제 그 권리 산정 기준일 좀 살펴보고 앞으로 좀 쪼개기가 불가능한 지역에 이제 접근을 하시면은 그 쪼개기 문제는 사실은 좀 그렇게 큰 리스크 아닐 수 있거든요. 예.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한 절대 기준이 없었거든요. 법령상에. 근데 최근에 물론 개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재개발 같은 상가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쪼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킬레스건을 잡는 그런 지역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가는 재건축이 아킬레스. 요즘에 잠깐 떠서 그래 상가가. 이제는 좀 막혔죠. 이제는 이제는 막힌 걸로. 막혔습니다. 야무지게 막아놨어요. 이제는 좀. 그 다음에 만약에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인프라 좋아지면 교통망 확충되고 도로 넓어지고 접근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기존보다 좋아진다. 물론 지금 지역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양호할 수는 있어요. 재건축이 더.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좋아지는 접근성. 이 측면에서 투자라는 거는 결국은 에즈이즈와 투비. 그 차이의 갭이 커지는 그 측면에서 투자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접근성 측면에서 현격하게 개선되는 재개발이 답이다. 근데 오늘 내가 나와서 이제 너무 학술적으로 제가 너무 진지하면 끌어내세요. 에즈이즈 그다음 아까부터 어려운 말씀하신 투비? 하여튼 그 차이의 괴리가 클수록 투자 가치가 있다. 물론 좋습니다. 결국에는 투자 가치라는 거는 미래의 기대 이익이잖아요. 미래 기대 이익은 입지가 결정하고요. 입지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오랫동안 생애 주기를 몸담으면서 어떤 군중 심리를 형성하고 사람들 간의 소속감과 동질감을 느끼면서 어떤 인프라 네트워크를 만드는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없어요. 근데 재건축 지역들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거기서 자식을 키우고 자식을 장가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또 살잖아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한 사이클을 넘기는 이런 것들이 다 가치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여기에 애정이 있으셔서 재건축 반대하고 그러시잖아요. 증여를 하시죠. 증여. 네, 여의도의 서땡 아파트. 예. 거기는 재건축을 할 생각이 없어요. 사실입니다. 근데 재건축을 했으면 바래요. 근데 동의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증여해 주려고. 여기는 무조건 노른자다. 여기는 무조건 노른자다. 그러니까 재건축도 증여 목적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어떻게 증여 안 됩니까? 되죠. 하나 아이디어를 설명드리면은 월세 나오는 빌라에 일단 극초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10년, 20년 오래 걸리겠지만 들어갔다가 그 빌라에서 월세 나오는 거 가지고 양육비로, 학비로 이렇게 쓰다가 어느 정도 단계가 진행될 때 증여를 해버리죠.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싸게 증여하고 이제 추진되면서 그 집을 신혼살림집으로 입주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자식들의 생애주기 측면에서 봐서도 재개발이 기니까 어차피 양육기간에는 월세로 보태 쓰다가 나중에 신혼살림집 마련할 때 미리 증여해서 거기에 입주하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사실 중립을 지키려고 나온 건데 약간 솔깃하네요. 네. 근데 하여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분의 말씀이 어떤 이제 투자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리스크도 있을 것 같아요. 각각 상대방의 리스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공사비. 공사비.
그래서 지금 다 중층 재건축인데 10층에서 15층인 중층 재건축을 4, 50층 늘린다는데 20층 짓는 재개발하고 50층 짓는 재건축하고 공사비가 완전 틀려요. 다르죠. 더블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이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분담금. 그건 분담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러니까 공사비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공사비가 최근 3년 동안 30% 올랐잖아요. 물론 이제 전쟁 때문에 더 오를 수도 있는데 공사비 관점에서 보면 재건축의 리스크가 점점 커질 것이다. 근데 재개발도 공사비는 아니 근데 높지 않다고 재개발. 재개발은 점유율도를 이제 공공성을 가지고 이제 20층이라든지 적정한 용적률로 많이 해. 지으니까, 예. 근데 재건축은 더 올려야 되니까 20층을 부시고 50층 지어서 이게 사업성이 나오겠느냐. 일단 뭐 풍수님 말씀하신 공사비 부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재개발도 낮게 이렇게 지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셨잖아요.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형평성이 너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처럼 단독주택 가진 사람하고 빌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근데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도 투표권이 하나 있고 단독주택 갖고 있는 투표권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빌라 가진 사람들이 다수예요. 그럼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불혜택을 받겠죠. 투표권이 다 하나씩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엄청 큰 평수를 받고 싶은데 큰 평수를 못 받아요. 그리고 이 작은 평수 갖고 있는 사람들의 평수를 좀 키워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형평성이 어긋나는, 아까 뭐 공공성 얘기하셨지만 공공성은 겉에 보이는 건 공공성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공공성보다는 좀 형평성이 없다. 네,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들었습니다. 다 같이 잘 살면 좋은 거 아니야? 잘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과열이 되면 이제 편법을 쓰기 시작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 나눴던 상가 지분 쪼개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재개발 지역에 이제 무리하게 지분을 쪼개거나 이런 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부터 궁금해요. 이거 들고 있는 건 뭐예요? 네 컨셉입니다. 컨셉? 이거 홀리해 보이게. 홀리요. 약간 성경이랑 비슷한 느낌이야 이거. 예. 김선생님 저희 재개발 재건축 하나만 골라주시죠. 사실 수익성, 아주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성을 생각하면 이제 이풍수님 말씀대로 재개발이 굉장히 셀 수 있습니다. 굉장히 낮을 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좀 낮을 수 있지만 훨씬 안정적이실 수 있죠. 근데 재개발은 언제쯤 들어가면 좀 안정적이다. 각자 어필 한번 해보시죠. 되게 어려운데 이 타이밍을 재서 이제 투자하는 것이 참 만만치는 않아요. 저는 재개발은 조금 일찍 들어가서 오히려. 묻어놓자. 네. 극초기에 들어서 아주 좀 롱텀으로 보면서 처음에 이제 투자금이 작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없이. 근데 이제 진행이 많이 되면 이제 투자금이 높아질 거예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초기 단계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적 절차 단계가 아니고 시장 사이클을 좀 잘 고민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하고 조금 다르게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100% 투자 수요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진입하는 수요들이 발생을 하고 가격 상승이 가장 먼저 일어나기도 합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 생각됐을 때 그때 치고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항상 투자할 때는 이 타이밍하고 그리고 그 어떤 투자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익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 나눠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업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들어가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에요, 재개발이에요? 어디입니까? 난 재건축. 머리가 중립인데. 가르마가 개인적으로만. 다음에는 이쪽으로 해. 안 돼. 그럼 빚이 왜 나겠어? 끝나는 거거든. 네, 오늘 그러면 뭐 마무리 하시나요? 네네. 네, 오늘 저희 이제 게스트로 저희 빈센조님 모셨으니까 빈센조님이 저 야무지게 네. 마무리 멘트 한번 리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을. 이게 돈이 몰리는 곳을 최대한 홀리스럽게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홀리스럽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준비하고. 예. 돈이 몰리는 곳. 영동 부테크로.